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3,600세대로 나타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4.11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울산에서는 10명이 등록을 마쳐 선거 분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동구 연포산에서 멧돼지 5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됐습니다.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만들어진 자전거 순찰대가 2년 만에 슬그머니 사라져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7도로 오늘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년 4.11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울산 지역에는 모두 1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 정치권의 새 판짜기가 끝나는 이달 말쯤이면 전체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남구갑 선거구에 한나라당 이채익 전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같은 당 김원덕 전 시의원이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구월 선거구에는 무소속의 허원현 남울산 새마을금고 감사에 이어 통합진보당 김진석 전 민주노동당 남구지역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구 선거구에는 민주당 변영태 울산경제발전연구소장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구의 경우 자유선진당 김지준 전 시의원과 한나라당 송인국 전 시의원이 등록했고 통합진보당의 노키 전 울산통합연대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예비후보 신청서를 냈습니다. 울주군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송규봉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소정 행정관과 한나라당 이강우 한나라비전 회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북구의 경우 통합진보당으로 한지붕 세가족이 된 조성수 현 의원과 김창현 전 민노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조율 작업을 거쳐 다음 주쯤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등록 첫날 예비후보 등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울산에서는 70여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끝나는 이달 말쯤이면 전체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총선 120일 전인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제19대 총선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내년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000세대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신규 분양까지 더해져서 전세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전세 거래가 많은 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지났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수준은 아니지만 매물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자에 비해서 그냥 없죠. 아니면 그냥 월세 있고 평형별로 뭐 이게 따지고 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해 만 세대를 웃돌던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 들어 2,600세대로 급격히 줄었지만 내년에는 1,000여 세대가 늘어난 3,6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000세대 안팎의 남구 신정동 신정프로지오와 동구 전화동 전화 아이파크가 7월에 이에 앞서 상반기엔 동구 방어동 방어 휴먼시아 등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다 최근 할인 분양 중인 주상복합 등 미분양 아파트도 4,500여 세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분양도 계속돼 내년에도 혁신도시와 강동 산하지구 등에서 5,000여 세대가 새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늘고 일부 세입자들이 분양 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한동안 뜸하던 멧돼지가 날씨가 추워지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연포산에서 몸무게가 300kg이 넘는 멧돼지를 포함해서 모두 5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 5마리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빳빳한 털, 주둥이 사이로 나온 예리한 송곳니가 위압감을 줍니다.
몸길이 2m가 넘는 수컷은 몸무게가 300kg이 넘고 50에서 150kg의 암컷 4마리는 일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컷은 올 들어 발견된 멧돼지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멧돼지들은 연포산 부근 텃밭에서 무리지어 있다 포획단에 의해 잡혔습니다. 돌바위에서 서가 있는 상태에서 개도 같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북구와 동구 일대 등산로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칡능걸 칡밭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잠자리 곳에나 편코 서식하기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과 바다, 등산로의 텃밭까지 잠잠하다 싶으면 이내 모습을 드러내는 멧돼지들. 하지만 동구의 멧돼지 포획 허가 기간은 오늘 16일까지로 앞으로 출몰할 멧돼지는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2년 전 골목까지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자전거 순찰대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울산경찰청은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11명으로 구성된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순찰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좁은 골목까지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3,200만 원을 들여 27단까지 기어 변속이 가능한 고성능 자전거와 전용 수송 차량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야심차게 만든 자전거 순찰대는 창단된 지 2년여 만에 이렇다 할 실적을 남기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해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근무상 정해로점이 많았고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완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는 모두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고 2,300만 원이나 들여 개조한 자전거 수송 차량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라뱃길하고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다 완비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남한강 순찰대 발대시라는데 자전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구대에 있는 4-5대의 순찰용 자전거도 전시용으로 전락했습니다. 할머니들도 못하고 배우들도 툴을 갖고 좀 그래도 경찰 수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전시 행정에 국민들의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옹기 브랜드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 내용을 김익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58년부터 옹기 장인들이 모여들면서 전국 최대 전통 옹기 집산지가 된 외고산 옹기마을. 현재 8개 업체가 전국 옹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연구개발과 상품화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옹기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동부산대 김현식 교수는 3단계에 걸친 옹기 상품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술 인력 양성과 생산 지원으로 기반을 구축한 뒤 브랜드화를 거쳐 한식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꼭 개성이 되어야 되고 그 인력이 양성이 돼서 옹기의 그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산 옹기의 연간 매출액은 30억 원 가량이지만 경기도 이천 도자기는 활발한 연구개발과 경기도의 지원을 무기로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고산 옹기도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품질이나 역사성 면에서 타 지역의 옹기들보다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이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밖에 품질 보증 강화와 후계자 양성, 관련 연구기관 신설, 그리고 옛 멋을 살린 마을 정비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 노동계 쟁점으로 떠오른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자동차 산업은 근무 시간은 줄이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중반 내수 침체에 따른 심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주야간 맞교대를 없앴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1995년 근무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습니다. 복스바겐 등 독일은 근로 시간이 짧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유연 3교대제를 도입해
탄력적 근무와 근로시간 계좌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3교대제로 전환했지만 물량 증가에는 임시직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용노동부 권고로 근로시간은 줄여 일자리는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3교대 형태로 해요. 선진국형으로 근로자 건강도 중요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내에서는 르노 삼성이 지난 10월부터 물량 감소 등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으며 한국 GM도 설비와 인력 충원으로 내년까지 주야간 맞교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조합원 2천여 명의 민주노총 소속 건설 플랜트 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산하에도 건설 플랜트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어제 조합원 14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소속의 한국건설 플랜트 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민노총 소속 건설 플랜트 노조가 주도하는 울산에서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출범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가 대형 병원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사이에 리베이트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에 장의용품을 납품하는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알선비 명목으로 납품 단가의 최고 3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불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남구 삼산동 중리 사거리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가던 32살 장모 씨의 그랜저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6살 김모 군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김 군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울주군 온산읍의 한 철판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을 하던 야간 작업자들이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남아있던 용접 불똥이 기름 찌꺼기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JK 김동욱이 직접 비상과 편지, 잉글리쉬맨 인 뉴욕에 이어 캐롤송을 불러 흥겨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또 가수 임주연 씨가 서른 즈음에를, 양양이 이 정도 등을 들려주며 시립교향악단 공연팀이 살로니쿠스를 연주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현대차의 내수 판매는 62만 5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가 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수입차를 제외한 현대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5.4%보다 1.4%포인트 늘면서 46.9%로 올라섰습니다. 울산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울산의 맞벌이 비율은 37.8%로 전국 평균인 43.6%보다 크게 낮은 전국 최저치였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맞벌이를 나서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